사건 사고를 탈탈 털어드립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폭염 속 근로자들 얘기를 좀 나눠볼까 네. 하는데 올해 뭐 유독 뭐 폭염 얘기 저희가 뭐 많이 다루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김한 기자는 뭐 제가 지금 실물은 좀 처음 뵙는데 네. 얼굴이 좀 이 폭염 속에 좀 탄 건가요? 예, 저도 많이 타고 저희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예. 그 애를 몇 번 따라갔다 오고 나서 얼굴이 뭐 남들은 뭐 어디 엄청나게 좋은 데 갔다 온 줄 아는데. 더위 조심하세요. 네. 예. 그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요즘 참 고생 많으신데 얼마 전에 이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30대 네. 아주 건강했던 청년이 근무 중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외국계 대형마트 주차장. 지난 19일 저녁 7시쯤 이곳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내내 일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켠에서 잠시 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이날 하남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쇼핑을 오는 손님들마저도 여기 왜 이렇게 더워 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주차장 한 개층에서 매시간 쏟아져 나오는 쇼핑카트는 200개 안팎. 이걸 쉼없이 매장 입구 쪽으로 옮기는 게 김 씨의 일이었습니다. 사망 이틀 전 그가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캡처 사진.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무렵까지 총 4만 3천 보를 걸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철제 카트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밀고 다니며 근무 시간 내내 26km를 움직였던 겁니다. 김 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햇볕과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에어컨은 원래 앞으로 열려 있거든요. 실외에서 쓰는 공기순환 장치마저 늘 돌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끼신다고 냉방비도 많이 줄이셨어요. 가동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면서 냉수 한 잔 마실 수 있는 휴게 공간은 없었을까? 이곳은 회사가 주차장 근무자들을 위해 마련한 5층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여기서 숨진 근무자가 일하던 1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면 4분 넘게 걸립니다.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 휴식 시간에 다녀오기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거의 끝나버리니까 그냥 그거 안 가고 거기서 안 쉬는 편이죠. 폭염 대비가 부실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트 측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식적인 인터뷰 같은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정식 절차를 본사 통해서. 정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5개 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휴식 시간을 주라고 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 영상을 지켜봤는데 네. 이 사건 사고 좀 개요를 좀 정리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날이 네. 무척 더웠던 6월 말에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를 관리하던 직원이 숨진 사건입니다. 네. 직전에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도 없었던 30살 남성인데요. 사인이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발생한 폐색 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운 날씨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결국 이제 탈수가 됐고 네네. 그게 신체 기능에 네. 영향을 미쳐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뉴스에서 보셨지만 하루에 많게는 4만 3천 보를 걸었다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2만 보를 걸었던 때가 있는데 2만 보를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2만 보도? 힘듭니다. 근데 네. 저는 4만 3천 보를 걷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이게 이제 거리로는 26km라고 하니까 26km 요? 예, 하루에 한 20km 이상씩을 그 카트를 보통 이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밀고 가는 장면들 네네. 마트 가면 흔히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이제 무게가 나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렇죠. 걷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카트를 밀고 26km를 걸을 정도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던 건데요. 이분이 원래 이 정규직 계산원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스트코가 정규직 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은 정규직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차장 카트 관리로 이제 업무가 바뀐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고요. 뭐 뉴스에서 보셨지만 쓰러졌고 쉬다가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에 이제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뭐 일이 너무 힘들다 이런 문자를 가족과 동료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지금 그렇군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후진국형 산재입니다. 이 네. 폭염에 의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 이게 네네. 막을 수 있는
그 사고인데 이 폭염에 의해서 사망한 게 올해만 지금 최소 4명, 그러니까 조사 중인 게 확인된 네네. 것만. 확인된 게 그런 거죠. 네, 지난해에도 4명입니다. 그리고 네. 뭐 재작년에도 3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적 큰 사업장 이런 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확인된 사례만 이렇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폭염에 노동자들의 이런 일터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여전히 이걸 좀 드러내는 굉장히 후진국형 산재입니다. 그럼 그 사업자인 코스트코에서는 사과를 했나요? 그 부분도 지금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데요. 네. 회사 측은 오히려 이 노동자가 병을 숨기고 입사를 한 게 아니냐. 뭐 아, 이런 그렇게 회사 측에서 지금 반응을 얘기하고 보인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병이 있지 않았냐, 뭐 숨기고 입사했지 이렇게 대표이사가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장례식장에서 네. 그런 왠지 약간 물론 이제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는 네. 왠지 좀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보통 이제 원인은 떠나가지고 네.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면 네. 고인을 이제 좀 추모하고 기리는 작업을 하느라고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좀 그 이야기를 좀 삼가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병을 숨긴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어떤 회사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언론에 이제 보도도 됐고 지금 뭐 뉴스 보셨지만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회사가 뭔가 좀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이게 왜냐면 인간의 도의상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산재 신청을 해야 되니까 CCTV 영상을 달라고 유가족이 요구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당연한 권리의 그렇죠. 행사죠. 예.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 영상 준비에 2, 3주가 걸린다. CCTV 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렇죠. 그게 기술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뭔가 회사 측에서 지금 이 문제를 산재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유가족들과의 어떤 이제 법정 네. 다툼을 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뭐 이게 이제 더욱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사고 이후에 즉각적인 뭔가 회사의 대처는 있었습니까? 뭐 변화가 있었어요? 뉴스에서 보셨지만 이 이제 코스트코의 경우에 3시간마다 15분을 쉴 수 있도록 한답니다. 네네. 근데 쉬려면 5분 이상 걸어가야 돼요. 휴게실까지. 아, 그러면 휴게실이 멀군요, 사실 물리적으로 쉬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 이 노동자도 그걸 호소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나는 나의 권리가 있으니까 3시간마다 15분씩 쉬어야겠어라고 하면 그 이 카트는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동료가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쉰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걸을 때 뭐 5만 2천 보까지 걸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52,000 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이 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노동인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회사 사망 사건 이후에 층마다 뭐 아이스박스에 이제 생수가 비치가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까 뭐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냉풍기가 가동될 수 없는 조건이기 네네.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근로 조건은 많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러면 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은 그렇다 치고 그 요즘에 뭐 재난 문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삑삑거리면서 네. 같이 얘기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같이 네. 오고 막 그러는데 정부 지침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이게 놀랍게도 정부의 지침도 법안도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권고가 있어요. 권고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폭염 대비 수칙을 지키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 네. 이게 뭐냐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1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어라. 그리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을 최소화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재난 문자로 많이 받는 내용이기도 네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장에서 이게 적용될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터를 끌고 갈 뭐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근거, 법적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폭염 때 이제 쉬는 시간을 의무화하고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고용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이거를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네. 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계류 중이고 매년 여름마다 이런 사고가 나면 이 논의를 조금 합니다. 네. 이게 관심을 쏟고 근데 이제 지나가잖아요. 여름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쑥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상황입니다. 집무실을 좀 야외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그 마당에서 반나절만 일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본인들이 너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있는 이제 삼성 공장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노동자의 계급이 딱 그걸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냉풍기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느냐, 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견한 관리직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에어컨이 있는 시설에서 일을 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다 에어컨이 없는 시설에서 일하고 뭐 이런 거를 보고 아 이게 에어컨 복지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우스갯소리 사담으로 하던 얘기였는데 네.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안이 누군가에게 절실히 닿아야 되는 이 바람이 네. 이 국회의원들이 직무 태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로 이제 계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아마 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에어컨 말씀하셔서 지금 그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 나갈 텐데 아파트 경비원분들 네. 경비초소에 보면은 네. 이제 조그맣게 뭐 선풍기도 있고 네. 에어컨도 있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분들이 굉장히 그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요분들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사회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항상 네. 여름 되면 이제 취재를 하는 뭐 고시원, 쪽방촌, 그렇죠. 뭐 그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굉장히 이 더위에 네. 취약한 이제 직군인데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주차증을 발급하는 기계가 있는데 경비원들한테 직접 서서 방문증을 수작업으로 줘라. 왜요?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부 차량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한 건데 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냐면 노동청에서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 고령인 경비원들의 온열 질환이 우려된다 이렇게 근무를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주차장 방문기가 그 발급기가 있는데도 일일이 이제 손으로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밖에 서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뭔가 그 위에 무슨 이렇게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이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실제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업무,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이제 말하자면 아파트 경비원분들에게 이 날씨에 하루 종일 이제 밖에 서 있으라고 하는 업무 지시가 내려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이제 본업에서 은퇴하시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한테 지나치게 이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이제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노동청이 조사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야외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노동청에서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관리하는 그 경비원들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요새 뭐 최근에 악성민원 얘기 많이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 중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구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차량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도 이해는 가요. 네, 뭐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 상황에서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의 방식이 어떤 거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했던 이제 갈아 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노동청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이드나 권고에서 볼 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라는 이제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아파트 경비원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네. 이 인식 사이에서 어떤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시급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좀 제대로 쉬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아파트 경비실에다가 에어컨을 놓을 거냐 말 거냐 뭐 이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이제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물론 입주민들이나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아파트 네네. 경비원들이 일하는 곳에서 당연히 에어컨이 있어야지 이래서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근데 여전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는 것도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돼 줍니다. 네. 여러 번 사건을 겪으면서 근데 이거가 공용 전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기료가 결국은 아파트 주민들이 본인들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는 이 계량기를 경비실마다 따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이제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에어컨을 트는데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량기는 네. 내가 쓴 에어컨만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당신이 일하면서 얼마를 썼네 공용전기를 이게 이제 바로 숫자로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이 가서 뭐 너무 더울 때 잠깐 틀고 못 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경비원들은 이런 호소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지원까지 했는데 네. 고작 주민들이 우리 공용전기를 쓰면 안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못 쓸 거면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그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것도 역시 왜 이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경비실 에어컨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어컨 설치에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까지 강경하다는 건 이걸 반드시 틀어줘라 이거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조금은 좀 미진해 보이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환수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에어컨을 철거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입주민들한테는 그게 크게 피해가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사무소를 향한 지침일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을 지원해준 필요성이나 당위가 있는데 이거에 네. 반하게 지금 막 운영을 하지 마라 이 이제 그거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뜯어가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그렇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선? 뭐 이런 감정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이 에어컨 하나가 공용전기 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렇죠. 사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네.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는 게 늘 이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에어컨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그 물류센터인 쿠팡 노동조합이 네. 폭염에 따른 휴게 대책이 정부 규정대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파업을 예고를 했는데요. 네네. 폭염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차 등의 방식으로 이제 오늘 파업을 합니다. 오늘. 예, 그리고 이후에는 출근해서 작업을 하되 체감 온도가 33도일 때는 시간당 10분, 35도일 때는 시간당 15분을 쉬라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엄격하게 지키며 일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분을 못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쿠팡 물류센터에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기가 10분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류센터를 가볼 예. 필요도 없는 게 저희가 대형 마트에 네. 그 카트 있는 곳에만 가도 네.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 계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하루 하루 종일 종일 끌면서. 예, 거기에 있고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고된 노동, 그러니까 상하차 작업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건을 분류하고 들어서 옮기고 나르고 그렇죠. 이런 일인데 이제 그게 이분들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그 공간 자체가 너무 덥고 근데 10분을 쉬어버리면 물건이 밀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작업에서 보통 뭐 3인 1조, 4인 1조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한 명이 빠져서 쉴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세 명이 빠지게 됐다. 그러면 이 라인 자체가 멈추는 뭐 또 네네. 이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감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쉬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뭐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뭔가 이 시스템에 좀 변환이 필요한데 이 현장에서 당연히 뭐 수분 섭취라든가 또 휴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좀 체제 정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하는 거는 인력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건데 네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정부가 뭐 강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폭염기에 어떻게 노동을 해야 되는지 노동 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높이고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식의 그렇죠. 접근 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몇 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아까 이제 쿠팡에서 준법 투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노동부 가이드를 지키는 건데 네네. 그럼 그게 현장에서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고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건 어떤 얘기겠습니까? 법안이 있고 그 법안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네네. 하위적인 이제 행정 명령들이나 조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체가 다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까 제가 후중국형 산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고 우리가 또 매년 지금 점점 더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김한 기자 보시기에 네. 현장 취재하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시행돼야 될 그 뭐랄까 뭐 정부의 뭐 네. 뭐랄까 뭐 시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개별 업체의 어쨌든 뭐 조치라든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 휴식 시간이 보장이 휴식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네, 휴식 시간. 그러니까 네네.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된다는 건 당연히 그 휴식 시간에는 체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뭐 음료 섭취라든지 물 섭취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해 보이고요. 이 휴식 시간이 보장되는 게 이제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 같고 이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페널티를 주는 형태가 네. 되면 많은 부분 이제 그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날씨 좀 덥다고 일하면 당연히 힘들지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네. 어차피 하고 나서 씻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 안전 재해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각별하게 인식하는 거. 그래서 너무 더워지면 아까 33도, 35도일 때 근무 기준이 다른 가이드가 이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실제로 일을 안 하는 뭐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업무량을 줄이는 네. 뭐 이런 이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식의 전환은 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이 정부나 정치권에서 지금 김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 휴식 시간 확보만이라도 좀 그렇죠. 잘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듣고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한 기자의 이야기 꼭 좀 정치권 네. 또 그리고 정부에서 네. 오늘 이 방송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더워지면 사람도 과열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결의 김한 기자였습니다.